사이값의 정리할 차례 맞죠, 오늘? 맞습니까? 오늘 사이값의 정리를 할 건데, 사이값의 정리 같은 경우는 뭐 시험에서는 뭐 한 문제 정도 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논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나올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할 거고, 뭐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사이값의 정리 보면은 최대 최소의 정리가 있는데, 최대 최소라는 거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가, 자, 조건을 잘 따지셔야 돼요. 조건이 있으셔야 됩니다. 조건은 반드시 닫힌 구간이어야 돼요. 열린 구간이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자,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닫혀 있는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그쵸? 닫힌 구간. 그러니까 뭐 A 대문자 썼냐? A에서부터 B까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죠. 선생님은 어떻게 쓴다고 얘기했어요? A에서부터 X가 B까지. 구간이 닫혀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좀 떨어지면은 사실은 뭐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아까 말했듯이 시험에서 이런 걸 되게 조심스럽게 따져야 되는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 이때 얘가 만약에 연속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 그죠? 반드시 A, B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습니다. 이해돼요? 연속이라면. 그럼 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이 정리예요. 그러면 반대로 선생님 연속이 아니거나 양 끝점이 열린 구간이면은 왜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생각해 봐요. 만약에 최대 최소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양 끝점이 빵꾸기 때문에 뭐가 안 생겨? 최대값을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최대값이니? 계속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구멍이 열려 있다, 빵꾸다, 그쵸? 열린 구간이다. 이럴 때는 최대 최소가 반드시 안 생긴다보다는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양 끝점이 열려 있으면. 그래서 반드시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봐요. 만약에 불연속이라면 왜 최대 최소가 안 생길까? 불연속이면 왜 최대 최소가 안 생길까?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면 이거 최대라고 말할 수 없죠. 열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발레를 따지면은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면은 불연속이고 최대 최소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리함수의 구조 있죠. 유리함수의 구조에서도 닫힌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최대와 최소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잘 따져주시면 돼요. 양 끝점이 꽉 차 있어야 돼요. 닫힌 구간이어야 돼요. 그리고 연속이라면 반드시 최대 최소는 하나는 생깁니다. 선생님 하나만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냥 최대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 그냥 여러 번 진동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사인 함수라든지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몇 개 나올 수도 있어? 여러 개가 등장할 수도 있죠. 이게 뭐 최대 최소의 정리였고요.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닫힌 구간이어야 된다는 거. 왜 불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안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으셔야겠죠. 그러면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불연속이라고 해서 최대 최소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야. 불연속이라면 최대 최소가 생긴다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연속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최대 최소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죠? 다른 경우는 보장할 수 없다, 이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이값의 정리인데 좀 이해됐을까요? 따라오세요. 사이값의 정리.
사실은 원래 사이값의 정리였나? 막 이런 고민이 되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이름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자, 사이값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런 거죠. 연속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쉽게 말하면 이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이케아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이케아 가보셨어요? 저기 어디지? 저기 이케아 나 한번 가봤는데. 근데 거기 가면 5층인가에 푸드코트가 있어요. 4층인가?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지. 아파트에 사는데 내가 5층에 살아요. 근데 내가 1층에서 5층으로 올라왔죠. 1층에서 5층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반드시 몇 층은 지났을까? 반드시 몇 층을 지나서 올라왔을까? 1층에서 5층을 올라왔잖아요. 그럼 2층, 3층, 4층을 지나서 왔겠죠. 아니 뭐 혹시 알아요? 뭐 웜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뿅 해서 5층으로 올라온 게 아닌 이상 반드시 1과 5라면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을 내가 지려밟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무조건 지나왔다는 거죠. 무조건 지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몇 번 지났는지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운동 삼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올라왔을 수도 있고, 그치? 맞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3이라는 값을 한번, 그 1과 5라는 사이에 있는 값은 반드시 한 번은 지났을 거다라는 증명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그 사이값의 정리라고 얘기해요. 자, 사이값의 정리. 자, 그래서 조건부터 얘기할게요. 잘 봐. 자, 조건은 첫 번째 이렇게 나오죠. 닫힌 구간 AB에서 뭐라고요? 연속이라고 나옵니다. 맞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FA와 FB는 다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양 끝점의 값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 당연히 뭐가 생길 수도 있어? 사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A와 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A와 B 사이에 있는 K 값에 대해서, 맞아요? A와 B, 아니지. 미안. 이게 뭐냐면, FA와 FB 사이 값을 뭐 K라고 하면, 그죠? 그 F와 FB 사이에 있는 이 함수 값의 가운데라기보다는 사이에 있는 K 값을 갖는 좌표가 반드시 하나는 존재합니다. 그걸 이제 보통 C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있는 C 값을, A와 있는 B 사이 C 값일 때 FC를 K라고 했을 때, 그죠? FA와 FB 사이의 K 값을 반드시 하나는 같습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하나는 나와요. 연속이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연속이고 양 끝점의 함수값이 달라야 돼요. 그러면 그 함수값 사이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표현상 그래서 사이의 값 K를 하나는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 봐요. 이 사이값의 정리는 왜 필요하냐면 사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생님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라면 반드시 중간에 2가 하나는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본다면,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죠. 방정식이란 동네에서 근이라고 부르고 함수라는 동네에서 x절편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용도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을 구하지 않고 근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고차방정식에서 판별식 같은 느낌을 가져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 F1이 1이야. 그 다음에 F2는 3이야. 그 다음에 F3은 마이너스 1이야. F4는 마이너스 3이야. 자, 만약에 이 함수가 X축과 교점을 하나 만든다면
과연 그 x값은 어디에서 존재할까? 그렇죠. 2랑 3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x축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얘는 1이고 얘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 2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얘를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래프를 연결한다고 쳤을 때도 2와 3 사이에서 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지수함수라든지 초월함수라든지 아니면 뭐 다항함수라든지 고차 함수 같은 경우에서 실제로 근을 구하지 않고도 근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이값의 정리가. 이해되시죠? 연속이라면 당연히 지나갔을 거야 이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늘따라 이게 다들 피곤해 하시네요. 좀만 견디십시오. 오늘만 견디면 정말 운이 좋다면 한 보름을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안 보고 싶어? 넘어가도 되죠? 자, 정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메모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용도가 됩니다. 이 정도만 메모. 그죠? 근을 구하지 않고 근의 존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봅세요. 자, 필수 6번 보면은 자,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에서 이 식이 열린 구간 1,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이렇게 하셔야 돼요. y를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뭐 fx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사실 계속 등장할 얘기니까 fx라고 하는 게 맞겠지. fx를 이렇게 합시다. 함수를 하나 지정했어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이죠. 그렇죠?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잖아요. 맞습니까? 다항함수이므로 실수 전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닫힌 구간 1에서부터 2까지 fx는 뭐예요? 연속이라는 걸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연속이 확신하죠. 1과 2 사이에서. 그치? 끊어지지 않았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f1은 얼마? f1은 개수의 총합이죠.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f2는 얼마죠? 8 더하기 4 빼기 4 빼기 1이니까 7이네. 그죠? 맞습니까? 자, 이때 뭐가 증명이 됐어요? 라고 말한다면 F1과 F2가 같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됐죠. 확인이 됐습니까? 게다가 지금 F1은 뭐예요? 음수고 F2는 뭐야? 양수기니까. 맞아? 따라서 결론 끝났어요. 열린 구간 1, 2에서 뭐야? FC가 0인 C점이 존재한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서 0이 되는 근이 얘는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죠. 왜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몇 번 만나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있긴 있는데 몇 개인지 모르지만 있는 게 중요할 때 있죠. 맞습니까? 근이 존재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사이값의 정리의 완벽한 용도가 돼요. 알겠습니까? 사이값의 정리가 만약에 다른 문제 섞여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틱한 문제 있죠. 그렇죠? 수능 문제 같은 따위에서 이런 게 만약에 섞여 나온다면 되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기억은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뭐가 끝나냐면 연속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되면 다음부터는 뭘 나가게 되냐면 드디어 함수에 꽂힌 뭘 시작을 하게 됩니까? 미분을 시작을 하게 될 건데 선생님이 앞서서 말씀드렸죠. 미분 같은 경우는 극한의 연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활용 문제를 거의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고등수학 상 뒷부분 있죠. 직선의 방정식 편 기울기에서 굉장히 암시를 많이 줬어요. 그렇죠?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거 굉장히 많은 표현을 해줬었거든요. 그냥 왜 그렇는지를 잘 기억하신다면 미분도 사실은 왜 그렇게 푸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극한의 연산은 확실하게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